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살이 찌면 장군감이라고 좋아하고 어른이 살찌면 풍채 좋다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비만이 좋지 않다는 것 다들 아시죠? 어릴 때 찐 살 키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그거 믿고 기다리기도 좀 불안한 거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은 단순하게 살쪘다는 걸 넘어서 비만 그 자체가 질병입니다. 그리고 비만인 아이는 고혈압, 당뇨, 지방간, 동맥경화 등 어른들만 걸린다고 생각하는 성인병에 걸리기도 쉽고요. 다리와 척추에 무리가 생겨서 관절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비만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아이나 부모가 더 고민하는 문제는 키 문제입니다. 소아비만이 있는 아이들은 성장판이 조기에 닫혀서 성인 키가 작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비만은 지방세포수가 늘어나거나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생깁니다.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어른의 비만과는 달리 아이들의 비만은 주로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비만이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지방세포가 더 커지게 되는 이중으로 문제가 되는 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소아 때 비만이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비만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체중을 조절해도 원래 많은 지방세포의 숫자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치료하더라도 다시 재발하기 쉽고 더 심각한 중증의 비만으로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비만이 되지 않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소아비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돌전인 영아기와 5에서 7세 사이와 사춘기입니다. 특히 비만이 없다고 잘못 알려진 돌전의 어린아기 때부터 몸무게가 너무 늘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전의 아이들은 비만이 아니더라도 원래 체지방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기라서 통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는 부모들도 제법 있는데 그건 정말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찐 살 키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어릴 때 찐 살이 평생 뱃살로 남는 경우도 많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돌전 아기들의 경우 몸무게가 너무 늘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돌전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키도 따라서 큰 경우도 많은데 그게 나중에 키 큰 것이랑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키는 엄마 아빠 키를 대충 닮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키는 계속 자라지 않아도 과식하는 습관은 돌이 지나서도 쉽게 바뀌지 않죠. 그런데 키는 계속 자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 억지로 먹이지 말고 필요 이상 많이 먹지 않게 바른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량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아비만의 절반 이상이 6세 이전에 시작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4세에서 11세 사이에 발생하는 비만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이 시기의 비만인 아이들은 키가 큰 경우가 제법 있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도리어 키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비만인 아이들의 상당수가 어른이 되어서도 비만으로 앉게 되고 비만의 정도가 아주 심한 고도비만이 되는 점이 많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의 비만은 특별히 다른 질병이 원인인 경우는 적습니다. 아이들 비만의 대부분은 섭취하는 칼로리가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많아서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 때문에 비만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아이들 비만의 75%가 어른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비만에 대한 조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릴 때 몸무게가 빨리 늘어나는 경우 과식하는 잘못된 식습관이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해야 됩니다. 순서가 좀 바뀐 느낌은 있지만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만은 다들 아시겠지만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2017년 새로 개정된 대한소아학회의 성장도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세 이상과 2세 이하를 구분하여서 2세 이상은 체질량 지수를 이용합니다. 체중 kg을 키 미터로 두 번을 나눈 수치인 체질량 지수가 자신의 연령에서 95, 100분의 수, 이걸 95%이라고도 하는데 95% 이상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별 체질량 지수가 85%일 이상, 95%일 미만을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살 미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 대신에 키 대비 체중으로 평가하는데 95% 이상을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2살 미만의 경우 키 대비 체중이 95% 미만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지만 95% 미만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대한수학학회에서는 초기 영유아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없고 불필요한 치료를 막기 위해서 비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2살 미만이라도 몸무게가 출생 시보다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필요 이상 과식은 하지 않는지 이런 식습관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출생 시부터 키 대비 체중이 85%일부터 97%일 미만도 과체중 위험 구간으로 정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무게 기준은 2017년 새로 개정된 대한소아학회의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의 육아책에는 옛날의 성장도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2017년 이후에 찍은 책의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삐뽀삐뽀 129 소아과 책도 2016년에 12판이 처음 나왔지만 이 책은 매번 4개월 간격으로 새로 찍는데 찍을 때마다 개정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책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비만에 대한 지표로는 비만도가 있습니다. 비만도는 실제 체중에서 신장별 표준 체중을 뺀 것을 다시 신장별 표준 체중으로 나누고 이것을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이 수치가 비만도인데 20% 이상인 것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20에서 30%까지는 경도 비만, 30에서 50%까지는 중등도 비만, 50% 이상을 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비만을 치료할 때 비만도의 수치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만인 아이들은 치료에 대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비만이라도 함부로 살을 빼지 않습니다. 살을 함부로 빼면 두뇌 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키도 잘 안 크는 등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곤란합니다. 지나친 비만이 아니라면 몸무게는 그대로 유지하고 키가 자라면서 비만이 치료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평소에 칼로리 섭취는 줄이고 음식은 골고루 먹고 칼로리 소모는 늘어야 합니다. TV, 핸드폰,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시고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과자는 가능하면 줄이시고요. 채소 섭취를 늘리고 당도 높은 과일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목이 마를 때는 주스나 음료수 대신에 물을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비만이 더 심해진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잘 밝혀져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일찍 자고 숙면을 취하는 바른 수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비만은 어른과 달리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식습관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만은 아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우선 비만이 문제란 것을 모든 식구들이 깨닫고 바른 식습관과 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오랜 세월 노력을 해야 치료 가능한 질병이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